자, 계획 수립의 기초. 예,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플래닝, 이런 플랜 하면은 그 플래닝한 결과물을 얘기하죠.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 수립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 계획이라든가 일일 생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 수준에서 충분한 지식 아니면 주변 여건적 상황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계획을 목표에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기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후에 현지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통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숙박 시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자료를 다 모으죠? 그래가지고 부산이 좋을지, 아니면 제주도가 좋을지, 울릉도가 좋을지, 이렇게,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 이러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기업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판매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생산은 어떻게 하고,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 수립의 한 하부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의 결과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에도 보면 우리가 여행 계획 그리고 한 예를 들었죠. 시장에서 뭐를 사고 비행기는 어떻게 하고 가족 단위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기업은 아무래도 자신 하나의 계획, 우리 뭐 가족 단위 계획보다는 좀 복잡하겠죠, 그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이 되는데 이 계획 수립 속에서는 좀 그냥 초보자가 무조건 기업의 조직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겠죠. 다분히 경력자, 경험자들이 있어야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의 기초 위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화를 두고 조직이라는 게 하이라키, 부장, 과장, 과를 정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에 맞는 지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통제를 해 가면서 조직의 목표를 결국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 매니지먼트, 또 다른 말로 경영 활동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공적인 목표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 우리 아까 그 앞선 그림에서 봤지만은 계획 수립하는 것이 조직화를 하고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선행하는 관리 활동의 출발점이자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없이 출발한다면은 조직화도 어렵고 조직화가 안 됐으면 지휘 통제도 어렵겠죠. 당연히 통제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혼자 어디 여행 간다 하는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은데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공적인 목표의 조건.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하고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은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 돼서
새 출발을 한 마음으로 마음을 잡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성적을 향상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나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겠어. 아니면 성적을 5등 이상 올릴 거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건을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따른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측정 가능하게 해야 된다. 나는 이번 학기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적 향상이야? 그죠?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성적을 5등 이상 올릴 거야. 반성적을 5등 이상 올릴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은 항상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즉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목표를 달성 못했다 하는 구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나는 1학기에 아니면 올 1년에 기말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10등이다 이렇게 또 측정 가능하게 정했다 하더라도 그럼 막연하게 1년이 지났어. 언제 내가 뭐 그럼 올 말이라 그랬어? 내년까지야. 아니면 3학년 때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계획 수립 시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기간을 명시해서 목표를 세워놔야 계획을 우리가 잘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획이 잘 수립되면은 어떤 이점들이 있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인데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은 목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게 구체화됐으니까 아무래도 막연히 나는 공부 잘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구체화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잘 이행이 안 된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워 놓으면은 항상 뭐예요? 당장 우리가 잘 이행을 못했다 하더라도 2, 3일은 집중력 있게 해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유연성이 향상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주변 여건이 계획 목표 달성하는데 여건적 상황이 변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방안까지도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계획 속에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지휘계통이나 그죠? 조직화나 통제가 가능한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이 작성이 되면은 계획화가 이루어지면은 목표 달성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겠다. 이거는 뭐 꼭 기업이 아니라도 우리 간단한 여행 계획이라도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까?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에서 이런 물건을 하고 예매는 어떻게 하고 현지 가서 먹을거리 이런 것들은 현지 가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구체화 되겠죠. 또 우리 가족 단위 여행을 한다면은 뭐예요? 엄마는 뭐 준비하고 가방 몇 개는 누가 챙기고 또 막내는 누가 보고 또 애견이 있어 애견은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지침을 각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뭐예요? 모든 부담을 엄마가 다 짜증머지고 있거나, 그죠? 아빠가 다 결정한다거나
이래서 본의 아니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점은 조정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업무가 분담되고 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과정한지 누가 적은지 적정하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예측되는 거지만 시간 관리에 도움된다. 허둥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까 내가 여행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여행하면은 뭐 이거 서두르도 저거 서두르다가 뭐 티켓도 빼먹고 오고 또는 여권을 빼놓고 오기도 하던가 뭐 돈을 잃어버리고 오던가 뭐 별일들을 하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했다가 결국 그래서 착착착착 시간에 따라서 할 일들이 탁탁 정해놓고 체크 포인트까지 만들어서 딱딱 체크하고 하면은 실수가 없게 된다. 물론 간단한 여행들은 내 머릿속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인원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계획이 장기간 되고 할 때는 항상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통제의 근거가 된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떠한 루트로 간다 이게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 통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획 수립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조직의 목표를 기술한다. 목표는 뭐예요? 구체적이고, 그죠?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고, 그죠? 목표를 기술해야 우리가 조직화도 가능하고, 통제도 가능하고, 그죠? 지휘도 가능하고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한다. 이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아까 뭐가 있었죠? 유연성 제고라는 얘기 있었죠? 유연성. 만약에 뭐 부산을 여행하는 데 있어 비가 오면 어떡할 건가? 비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광 스케줄이 다 달라지겠죠? 햇볕이 짱짱 나고 뭐 해수욕장 가기 좋을 때는 뭐 해운대를 간다 그랬지만은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러면은 목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고민들도 해보고 가는 것하고 그냥 무조건 갔다가 뭐 비를 맞는다거나 뭐 이러면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3단계는 각 대안의 전제 조건을 분석해 본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예를 들면은 비가 올 때 하고 햇빛 날 때 하고 식당선 달라지겠고 때로는 어떻게 돼? 비 오기 전에는 그냥 텐트로 야영하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가 오면은 뭐 장급 여관이나 호텔을 정해내거나 뭐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을 검토를 해본 다음에 최적의 방안을 잡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차선책까지도 다 고민하겠죠. 자,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있으면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업에 관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업에 관련된 지금 계획을 세우라 하면 어려워요. 왜? 기업에 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마케팅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산 부서가 뭘 하는지, 인사 부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계획이 되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되는데 실행인 뭐라 그랬죠? 실행은 주의하고 뭐 주의 전에 뭘 또 하죠? 조직화를 하고 그죠? 또 뭘 하죠? 통제를 하면서 결국은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가는 것을 우리가 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